우리는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회가 요구하는 모습에 자신을 맞추곤 합니다. 그런데 여기 전혀 다른 길을 선택한 4명의 철학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인 성공이나 사회적 명예에 얽매이지 않고 오직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들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당신도 지금까지 몰랐던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비밀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들이 던진 질문에 답할 준비가 되셨나요? 그들이 어떤 주장을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고대 그리스에서 가장 유명한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그의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원전 469년경 아테네에서 태어난 그는 기원전 399년에 아테네 법정에서 재판을 받고 사형을 선고받아 독배를 마시고 사망했지요. 그는 직접 글을 남기지 않았지만 그의 제자인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대화를 기록해 오늘날까지 그의 철학적 사상과 가르침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무엇보다도 외적인 성공이나 명예보다는 내면의 진리와 덕을 추구하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유명한 말을 통해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이나 평가에 휘둘리지 말고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덕과 진리를 찾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는 특히 자신이 무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진정한 지혜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보았지요. 이를 소크라테스의 무지의 역설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임을 강조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사람들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철학적 신념을 굳게 지켰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윤리적 삶과 철학적 탐구에 몰두했고 당시의 권력자들이나 소피스트들과 논쟁을 벌이며 진리를 찾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그의 태도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주었고 결국 그가 재판에 회부되어 사형 선고를 받는 원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고도 자신의 철학적 신념을 끝까지 지켰습니다. 그는 친구들이 탈출을 도와주겠다는 제안을 거절하고 아테네의 법을 존중하며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였지요. 그는 악법이라도 법은 지켜야 한다고 주장하며 억울하게 죽는 것이더라도 법을 따르는 것이 도덕적으로 옳다고 보았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삶의 방식에 있어서도 물질적인 부나 명예를 추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매우 검소한 생활을 했고 남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그들을 통해 진리를 탐구하는 방식으로 철학을 실천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니다 라고 주장하며 대중의 시선이나 판단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의 이성과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그의 삶의 철학은 사람들에게 자신만의 길을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죽음마저도 철학적 관점에서 담담히 받아들였습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것을 새로운 탐구의 기회로 여겼습니다. 제자들과의 마지막 대화에서도 그는 죽음을 영혼의 해방으로 바라보았고 차분히 독배를 마셨습니다. 그의 이러한 태도는 진리를 추구하는 철학자로서의 삶을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냈다는 점에서 매우 상징적입니다. 소크라테스의 철학은 남의 시선이나 외부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고 자신만의 신념과 이성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두 번째는 디오게네스입니다.
디오게네스는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중 한 명으로 극단적인 단순함과 물질적 소유에 대한 무관심을 실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던 인물입니다. 그는 키니코스 철학의 대표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규범을 거부하고 자연에 따라 사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기원전 412년경 시노페에서 태어나 아테네와 코린토스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삶은 비관습적이고 독특했으며 많은 일화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남의 시선에 전혀 구애받지 않고 물질적 소유나 사회적 지위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추구했어요. 그는 개인의 자율성을 중요시하고 인간은 본래 자연 상태에서 행복을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특히 부와 권력, 사회적 관습에 대한 그의 비판은 당대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지요. 그는 오직 필수적인 것들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며 스스로를 극도로 검소하게 살았어요. 유명한 일화 중 하나로 그는 대낮에 등불을 들고 정직한 사람을 찾고 있다며 돌아다녔다고 합니다. 이는 사회의 타락과 위선에 대한 비판을 상징하는 행동이었지요. 디오게네스는 주로 공공장소에서 지내며 필요 최소한의 물건만 가지고 생활했습니다. 그는 권력이나 명예를 쫓는 것을 경멸했으며 물질적 부에 집착하는 사람들을 강하게 비판했어요. 유명한 일화로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디오게네스를 찾아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이 있으면 말하라고 했을 때 디오게네스는 내 햇빛을 가리지 말아 달라고 대답한 이야기가 있어요. 이는 그가 얼마나 권력이나 부에 무관심했는지 잘 보여주는 일화지요. 그는 남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권력적 호의나 명예를 전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고 자신의 자율성과 자연스러운 삶을 더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의 삶의 철학은 극단적인 단순함과 자연 상태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물질적인 부와 편안함을 포기하고 자연 속에서 최소한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고 보았지요. 디오게네스는 이를 통해 인간이 참된 행복과 자유를 찾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규범이 인간의 본성을 억압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거부하고 철저하게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삶을 살았어요. 이런 점에서 디오게네스는 매우 독창적이고 급진적인 철학자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을 말로만 전파하지 않고 행동으로 실천하며 많은 이들에게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디오게네스는 대중의 평가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았고 오로지 자신만의 가치관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외부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의 자유와 자율성이었어요. 남들이 아무리 비웃거나 조롱해도 그는 개의치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부자유를 비판하며 자신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디오게네스의 철학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통념에 얽매이지 않고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하며 자율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을 전해줍니다. 물질적 소유와 외부의 평가로부터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는 것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보았던 그의 삶은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19세기 미국의 사상가이자 작가, 자연주의 철학자로 그의 작품과 삶을 통해 자연과 단순한 삶을 추구하며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는 자율적인 삶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1817년 미국 매사추세츠주 콩코드에서 태어나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삶을 개척하며 철학적인 성찰을 깊게 했습니다. 그의 대표작 월드는 인간이 단순하고 자립적인 삶을 통해 참된 자유와 행복을 찾을 수 있다는 그의 신념을 담고 있습니다.
소로는 사회적 규범이나 물질적 부에 대한 의존보다는 자연 속에서 자립하는 삶을 이상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인간이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자발적인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1845년 그는 콩코드 근처 월든 호숫가에 작은 오두막을 짓고 2년 동안 그곳에서 생활하며 자연과의 깊은 교감을 나눴습니다. 이때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월드는 단순한 삶의 철학과 자발적 고립을 통한 자기 성찰을 강조한 책으로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소로는 남들이 추구하는 부나 명예에 대해 무관심했으며 물질적 풍요가 인간의 행복을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복잡한 사회에서 벗어나 자연 속에서 스스로의 필요를 최소화하며 자립적인 삶을 사는 것이 인간 본연의 삶에 더 가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삶을 통해 인간의 내면을 성찰하고 진정한 자유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지요. 소로는 이를 위해 불필요한 욕망을 억제하고 본질적인 것들만을 남기는 삶을 실천했습니다. 또한 소로는 자연에 대한 깊은 사랑을 가졌습니다. 그는 자연을 단순한 환경이 아닌 인간이 배우고 성찰할 수 있는 교사로 여겼습니다. 그는 자연을 통해 인간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그리고 자연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지요. 월든에서 그는 자연 속에서의 삶이 어떻게 인간에게 내면의 평화와 자유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로는 자연과 함께하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자신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남의 시선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소로의 또 다른 중요한 가르침은 시민 불복종에 대한 그의 철학입니다. 그는 부당한 법과 정부의 권위에 복종하는 대신 자신의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그가 당시 미국 정부의 노예제도와 멕시코 전쟁을 반대하며 세금을 거부하고 감옥에 간 경험에서 비롯된 것이었지요. 소로는 개인이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하며 부당한 제도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철학을 펼쳤습니다. 그의 시민 불복종 사상은 이후 마하트마 간디와 마틴 루터 킹 같은 인물들에게 큰 영향을 주었지요.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단순한 삶과 자연 속에서의 자립을 통해 진정한 자유를 찾고자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성공보다는 내면의 성찰과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으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이상적인 삶이라고 믿었습니다. 소로의 철학은 오늘날에도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으며 그의 사상은 자연 보호와 자립적인 삶, 그리고 개인의 자유와 양심을 강조하는 현대의 여러 운동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프리드리히 니체는 19세기 독일의 철학자로 그의 사상은 현대 철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니체는 기존의 도덕적 가치와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비판하며 인간이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을 부정하고 인간이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초인 사상을 제시했지요. 니체는 1844년 독일의 작은 마을 르켄에서 태어났으며 젊은 시절부터 문학과 철학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그의 사상은 매우 급진적이었으며 기존의 기독교적 가치와 전통적인 도덕 체계를 거부했습니다. 그는 특히 신은 죽었다 라는 선언을 통해 기존 종교적 믿음이 인간에게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주장했지요. 니체는 종교가 인간의 창의성과 자유를 억압한다고 보았고 인간은 이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니체의 철학에서 중요한 개념 중 하나는 초인입니다. 그는 인간이 스스로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 나가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초인은 기존의 도덕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니체는 이를 통해 인간이 더 이상 외부의 권위나 도덕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힘과 의지를 통해 세상을 창조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지요. 그는 또한 인간의 본능과 열망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더 강해지고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니체는 이러한 사상을 바탕으로 전통적인 기독교, 윤리나 사회적 규범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는 기독교가 인간의 힘과 창의성을 억압한다고 보았으며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을 믿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약한 자들이 강한 자를 억압하는 노예 도덕을 비판하며 강한 의지를 가진 자들이 주체적으로 세상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니체는 인간의 힘의 의지를 강조했는데 이는 인간이 자신의 힘을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고 자신을 초월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사상이었지요. 니체의 철학은 단순히 이론적인 사상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이러한 사상을 실천하려 했으며 특히 개인의 자유와 창조성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사회적 통념이나 남들의 시선에 구애받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이해하고 살아가려 했지요. 니체는 또한 인간의 고통이나 고난을 긍정적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고통을 통해 인간이 성장하고 더 강해질 수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고 이를 초월하는 태도를 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러한 철학적 태도를 니체는 운명애라고 불렀지요. 니체는 말년의 정신적인 고통과 병으로 인해 고립된 삶을 살았지만 그의 사상은 이후 서구 철학과 문학, 예술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의 철학은 기존의 권위와 도덕에 도전하는 급진적인 성향으로 인해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지만 동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니체의 사상은 자유와 개인의 창의성, 자기 초월을 강조하며 현대 사회에서 인간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중요시하는 여러 사상적 흐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프리드리히 니체의 철학은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창조하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것이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목표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인간이 내면의 힘과 의지를 통해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고 더 나은 존재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지요. 니체의 사상은 오늘날까지도 철학, 문학, 예술 등 여러 분야에서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인간의 자유와 창조성에 대한 깊은 성찰을 남기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 디오게네스, 헨리 데이비드 소로, 프리드리히 니체는 각기 다른 시대와 배경에서 활동했지만 그들의 사상에는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삶을 강조했습니다. 각자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삶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내면을 탐구하며 스스로의 기준에 맞춰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은 모두 기존 사회와 도덕적 관습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권위 있는 인물들과의 논쟁을 통해 기존의 도덕과 권력 구조를 비판했고, 디오게네스는 물질적 소유와 사회적 지위를 거부하며 더 자연스러운 삶을 추구했습니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는 사회적 통념을 넘어선 단순한 삶의 중요성을 강조했으며, 니체는 전통적인 도덕을 부정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물질적 분화명예에 무관심했으며 내면의 자유와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소크라테스와 디오게네스는 검소한 삶을 실천했고, 소로는 자연 속에서 자립적인 삶을 살며 물질적 욕망에서 벗어나는 삶을 추구했습니다. 니체 역시 물질적 성공보다는 자기 초월과 내면의 성장을 중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인간의 내면과 자기 성찰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에게선 다음과 같은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째, 자신만의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모두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규범에 얽매이지 않고 스스로의 신념에 따라 살아갔습니다. 이들은 외부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며 자신만의 가치와 삶의 방식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일깨워 줍니다. 둘째, 자기 성찰의 중요성입니다. 이 철학자들은 모두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진정한 자아와 인간 본성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성찰함으로써 인간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으며 진정한 지혜를 얻을 수 있다는 교훈을 줍니다. 셋째, 물질적 성공보다 내면의 성장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물질적 부나 명예를 추구하기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성장시키고 더 나은 인간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물질적인 것들이 진정한 행복을 보장하지 않으며 내면의 성장이야말로 더 중요한 목표라는 가르침을 줍니다. 넷째, 기존의 도덕과 사회적 관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라는 교훈입니다. 그들은 전통적인 도덕과 사회적 규범을 맹목적으로 따르지 않고 비판적으로 사고하며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려 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고정된 틀에 갇히지 않고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며 자신의 가치를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킵니다. 마지막으로 고난과 어려움도 성장의 과정이다라는 교훈입니다. 니체는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 인간이 성장할 수 있다고 믿었고, 소크라테스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지켰습니다. 이들은 모두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인간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지요. 이 네 철학자들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와 행복은 외부의 성공이나 타인의 평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서 비롯된다는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